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으라차차 힘내시죠. 다같이. 드디어 우리가 힘낼 일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이명박을 구속시킬 결정적인 근거를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자원외교 사기사건 최소 밝혀진 것만 35조.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자원외교, 이명박 자원외교 사기사건의 최고 전문가인 김경률 회계사님, 그리고 정의당 김재남 의원님실에 서준석 보좌관님 두 분 모셨습니다. 계속 방송 듣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방송 끝나면 이명박 구속됩니다. 예,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또 이렇게 바로 출첵도 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쌍용자동차 우리 회계 조작도 밝혀내신 분이죠. 자, 힘내야겠죠?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 김재남 의원님실에 서준석 보좌관님 인사해 주십시오. 예, 서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들한테.
소개도 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살아온 김경일 회계사님부터 뭐 학생회 뭐 집행 과 학생회 총무장을 했었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해도 되는 간단히 방송이니까. 우리 방송 너무 좋아요. 전국에 전 세계 이런 방송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학생운동 경력이 내세울 게 없어요. 딱 뭐 있어요?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제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 7분이 뭐 검찰에서 했던데 예. 그 중에 4분이 친하다는 거 그게 자랑할 거고. 예. 그다음에 제가 뭐 빵에 간 적이 있냐 그런 것도 없고 대학교 때 유일하게 2번 수배 받은 적 그거만 있어. 화염병 처벌법으로 1번, 그다음에 얼토당토하는 걸로 1번. 그거만 아니 뭐 아주 깨끗한 아무것도 한 경력이야. 것 없다 그러면서 화염병 처벌 수배를 2번이나 받은.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나? 아니야. 그 시효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네. 88학번이시고 옛날 이제 우리 그 대학생 때 88학번. 그리고 대학을 제가, 우리가 졸업 안 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번호 물어보는 건 폭력이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69년생. 69년생. 예. 88학번. 제가 그리고 그 학문의 길이가 깁니다. 이거 너무 개인적인 질문들 아닐까요? 군대는 안 갔지만 12년. 김경일 회계사님을 그 청취자들이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쌍용자동차 회계 조작을 밝혀내신 분이거든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김경률 회계사.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김재남 의원실의 서준섭 보좌관님 예. 소개 좀 드릴게요. 저보고 이제 가끔 이렇게 언론에서 쌍차 회계 조작 그 폭로의 수문주역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진짜 수문주역. 진짜 우리 그렇죠. 당시에는 우리 서준섭 보좌관님이 심상정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밝혀냈죠. 예. 저희도 같이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같이 했죠 그때. 뭔가 아무튼간 막판에 아무튼 갔습니다. 저도 쌍용자한테 회계조작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갔었고 그때 김용희 회사에 저도 있었죠. 자, 지금은 김재남 의원님,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정의당 김재남 의원실의 서준섭 보좌관님도 뭐 89학번이셨던가요? 네, 뭐 저기 나이로 보면 그렇고요. 저는 워낙 산전수전 겪다가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돌 던지기 시작했고 오늘 뭐 장난 아니죠, 여러분. 고교 학생 운동권. 옛날에 전진하는 고등학생 일동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전국 민주 중고등학생 연맹 막 이런 거. 예, 옛날에 뭐 서거련 서거협 해가지고 87년도 그때 저기 그 말썽 부리는 고등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명 멤버였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러면 87년 그때부터 이미 그러면 같이 그 대학생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그렇죠. 총을 들고 돌을 들고 저기 뭐였어요? 그때는 저기 민주정치 독재 타도였어요? 아니면 재헌의회 소집 주장하셨어요? 뭐 고등학생들 또 노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크게 놓고 보면 두 가지 노선이 있었어요. 하나의 노선이 이제 정치 노선이었고, 하나의 노선이 이제 교육 중심의 이런 노선이었는데, 저는 이제 교육 중심, 우리 현실 중심의 노선에 서서 그쪽 노선에 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뭐 조그만 모임에 대빵했죠. 교육 중심 그럼 굉장히 좀 대중적이고 유연한 범NL 고등학생 당시에는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오늘 방송 기쁘게 해야 돼요. 왜냐면 이명박 지금 구속될 거거든요. 이건 구속이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김경일 회장 이명박 구속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 35조를 지금 밝혀진 것만 35조쯤 날라갔는데 혈세 탕진했는데 구속돼요 안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계사님이시죠? 말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심스럽게 한번 이야기 전망을 한번 해보십시오. 구속되겠죠. 네, 우리 지금 해야 될 것 같고. 청취자들 난리 났어요. 지금 이명박 구속된다니까 오랜만에 신나가지고 다들 힘내시라고 그러고. K23님께서 쌍용차 회계 조작이 3일이 관여했다는 소식도 들은 것 같네요. 그런데 그때 여기가 3일이 아니고 안진회계법인이었죠? 안진회계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3일은 그 조사 보고서 작성했고요. 그다음에 삼정 KPMG도 좀 지저분한 보고서 하나 썼습니다. 거기도 다요. 아무튼 우리나라 대표적인 빅4 회계법인 중에 3개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은 회계사님으로 보시기에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개새끼들이죠. 와, 좋습니다. 아주 나쁜 놈.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삼정. 괜찮습니다. 욕하셔도 돼요. 욕해도 돼요? 아니, 이제부터 욕해도 돼요? 욕해도 돼요. 욕한 적 없는데. 삼정 KPMG 보고서. 제가 쌍차 이야기, 또 들으니까 열이 받는데. 앞부분 한번 해주세요. 그 2,600분이 이제 삼정 KPMG 보고서에 의해서 해고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600명이 이러저러저러 해서 해고되어야 된다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게으른 것도 있고 못 본 것도 있지만
2009년에 회고하고 나서 그 걔네들 보고서, 삼정 KPMG 보고서 보면 2년 후에 약 1000명가량을 다시 복직을 시켜야 돼요. 예. 삼정 KPMG 보고서에 의해서. 예. 이런 거를 숫자, 뭐 몇 년도, 이렇게 미래 수치들을, 미래 매출, 미래 손익을 예측할 때는 미래 인원들을 다 써줘야 되거든요. 예. 2009년에 몇 명, 2010년에 몇 명, 2011년에 몇 명. 이걸 안 썼어요. 삼정 KPMG 보고서가. 그리고 220쪽 되는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급여가 이렇게 50%가 늘어요. 2011년에. 그 말은 한 1000명 정도는 복직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이걸 진짜 이건 이 쌍용차 회계 조작은 여러분 응원 댓글 계속 올려주십시오. 애별이고님 우와 회계사님 멋져요 짱짱 뭐 자필이 좀비님 이구 박태 이명박 구속 박근혜 대진 좋습니다. 아주 신나네요. 캐디스타님 좋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요. 예 여기 온 분들은 좋은 분들인데 이명박 씨는 다 나쁜 놈들입니다. 예, 외로운 깨깨님, 뭐, 어려운 깨깨님, 뭐, 안진걸님 방송이 물이 올랐던데 아직 뭘 안 올랐어요. 저는 항상 서툴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니, 삼정 KPMG. 삼정 KPMG 보고서조차도 2600명 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몇 대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예. 그리고 3.1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걔네들 보고서조차도 2600명은 해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2600명 해고의 정당성은 뭐 어딜 봐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보고서를 근거로 해고를 단행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걸 근거로 2600분을 해고한 삼정 KPMG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정리해고까지 주장을 안 한 걸 회사가 약간 더 조작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삼정 KPMG 보고서 보면은 2600명을 해고해야 된다고 나왔고 이 2010년, 2011년 차량 생산 대수가 늘어나거든요. 판매 대수가. 예. 그러자면 다시 복직을 하고 그렇죠. 인원들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걸 명시적으로 써야죠. 얘네들이 양심들이 있는 놈이라면.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안 썼다는 거죠. 개새끼들이. 예. 좋습니다. 같은 회계사지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회계 집단에 회계가 필요한 회계 집단이죠. 분노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대법원 판결이 지금 다음 주에 있는 거죠. 예. 뒤집어질까봐 다들 걱정하시던데. 제발 부디. 몇몇 소수의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예,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관련해갖고 좀. 한 말씀 드려야 될까요? 예, 이명박 구속 이야기 본격적으로 전에 쌍용자자 노동자들 살려야 되니까. 저도 소부장 한 말씀 하십시오. 이 건을 당시부터 계속 이제 추적을 했고 한데, 이게 이제 발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상하이 자동차가 왜 나갔냐가 문제인데 이게 제 관련 서류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기술 유출 건들이 검찰 수사 들어오고 이게 이제 벌어졌던 그때 2008년인가 그때. 그때 한참 벌어지니까 외교적으로 대화가 계속 오고 갑니다. 오고 가고 어느 순간에 상하이 자동차가 팍 털어버려요. 그 내용들 보면은 상하이 자동차가 모르겠다. 너희들 계속 수사 들어올 거 우리 떠나버린다. 너네가 뒤처리해라. 이렇게 하고 떠나버리는 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 그 뒤에 뒤처리한 것들이 회계법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처리한 게 벌어진 게 이 사건이다.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이 본질이 이것이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그대로 정상화에 들어갔으면은 아무런 큰 탈 없이 정리될 수 있었던 건이 쌍용차 사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0년도였나요? 그게? 2009년도였죠. 막 헬리콥터가 뭐 뜨고 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고 우리 웨런버핀 67조님께서 이명박 조현호는 쌍용차 경찰 방패 몽둥이 진압죄 3,000명 해고 살인죄 회사의 분식의 불법죄는 반드시 단죄해야 했는데 사실 이명박 씨가 구속돼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죠. 불법 민간인 사찰,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4대강 파탄 사건, 쌍용자동차 회계 조작이 정리해고 살인 사건 거기에다 이번에 우리 에너지 자원외교 사기 사건까지 뭐 아주 좋네요. 계속 오케이 마님께서 나쁜 놈 MB 이거 진짜 있는 건가요? MB 18놈이네요. 저는 절대 욕 안 했어요. 저는 절대 욕 안 하거든요. MB 18NOM 요런 트위터 계정이 있는 분이 있었죠. 이 MB18로마라는 근데 그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차단해가지고 참여했는데 소송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이 차가 있나 보네요. 오케이 마리님 진짜면 알려주세요. 슬픈 피에로님
정말 밀란을 유도하는 걸까요? 밀란, 군도의 시대. 그렇죠. 지금 이명박 박근혜 밀란을 유도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고 슬픈 빼로님 개새끼들은 너무 약하다는데요. 뭐라 어떤 욕을 해야 될까? 일단 제가 방금 18NOMR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조금 위로를 받으시고요. 자, 에너지 자원외교 사기 사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게 됐어요? 서준수 보좌관님 먼저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국정감사 앞두고 뭔가 하나 터뜨려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뭐 그런 거죠. 근데 들여다봤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게 된 거죠. 상상을 초월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MB 마지막 해부터 이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정감사 때마다 이게 뭐 야당 중심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약간 좀 그냥 수박 겉핥기한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좀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김경률 회계사를 초빙을 불러드린 거죠. 파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여름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8월 초부터. 혈세 탕진 규모가 저희 가장 최근에는 어쨌든 35조가 좀 정확한 통계가 같던데 산업자원부가 인정한 통계죠, 그건요. 40조를 투자해 35 정도 손실이 있다. 그 통계는 약간이 다 달라가지고요. 그게 이제 보면은 MB 때 그 신규로 투자한 건수들이 자원공기업, 세계 자원공기업이죠. 그게 70건 정도 돼요. 71건. 총액으로 놓고 보면 그게 25조 뭐 6조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거고 민간까지 합치면은 뭐 40조 대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25조 6조로 나오는 건 그거고 공기업 40조는 민간까지 했고 그중에 이제 손실이 35조쯤이다. 이게 통계가 너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민간이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은 없으니까. 그렇죠. 할 말은 없으니까 이제 일단 기준은 이제 5조 6조를 투자를 했는데 그 기준으로 놓고 가야겠죠. 김용 회사님은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뭐가 제일 황당했어요. 일단 저 멕시코 볼레오 동강 사건. 그렇죠. 이제 광물장부사 그것도 먼저 보신 건가요? 시점상으로도 그걸 맨 처음 봤고. 많이 어떻게 그 사건 어떻게 된 건가요? 볼레오 이름부터가 재밌는데 볼레오. 볼레요? 뭐 이런 거. 볼레오를 볼레요. 이제 그 사건의 경위를 어디서부터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럴까요? 사건의 일단 일련의 과정들을. 그러니까 먼저 그러면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2008년경에 최초의 투자가 있었고요. 볼레오 강산에. 그리고 본격적인 투자가 일어난 건 그러니까 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2011년 6월경부터 삽을 뜹니다. 이 3년 동안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건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대규모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전주들만의 투자가 아니라 이렇게 채권은행단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채권은행단이 이렇게 안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왜?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2011년 6월경에 비로소 이제 첫 삽을 뜨고 2011년 11월에 그 주채권은행이 미국 엑심 수출입은행, 미국 수출입은행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인 2012년 4월에 부도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도가 났는데 그 부도의 원인을 그 미국 수출입은행 보고서에는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그 기술력의 부족과 자본의 부족 이 두 가지 것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형편없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애들이다. 이걸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도가 났다라고 판단을 했고 이 기술되어져 있고 이제 문제는 이제 부도가 발생했을 때부터입니다. 이제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부터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셨을 때 어떤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부도가 발생했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뭐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최대한 이제 본전을 또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하면서 네네네. 투자하면 안 되고. 동향을 잘 살펴야 되고 가장 이른바 똥줄이 타는 사람들은 채권 은행단이겠죠. 그 사람들은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간이 길다고 하니까 한 말씀 여기에서 드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했다. 어떤 회사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부도가 났다. 그러면 먼저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게 항상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건 채권단에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그 돈을 뺄 수 있는 건 일단 채권은행단이 돈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자녀 순위로서 주주가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는 조용히 있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대지 말고. 그렇죠. 이제 일반적이라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은행단은 회수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방책들을 생각하는 거죠. 뭐냐면 자기들이 돈을 빌려줬던 걸
출자 전환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유예를 한다든가, 예.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데, 여기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예. 채권은행단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계속 주주들을 쪼고, 거기에 부안해동한 10%짜리 주주, 우리 이제 광물자원공사가 나타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줍니다. 네. 모든 채권은행단들의 빚을 다 해결해 줘요. 네. 어떻게 해결해 주나요? 미국 수출입은행 그리고 기타의 어디 뭐 상업은행 이것들 다 해결해 줍니다. 2년여 동안 2조 가까이 투자하면서. 그것을 그들의 그러니까 투자 채권을 사준 거죠. 그렇죠. 대신 해주는 거죠. 사줘서 내가 갚아줄게 하고 지분을 인수해 가지고 대주주가 된 거죠. 네네 맞습니다. 사업성 높고 부도나는 사업에. 네네네. 미쳤네요. 미쳤죠. 그러니까 미수출은행 보고서에도 보니까 뭐 미수출은행이 4천억 채권이 있었죠. 그걸 사줬죠. 광물자원공사가. 왜 그랬을까요?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이건 미국 수출입은행의 보고서입니다. 2012년 11월 수출입은행은 미국 수출입은행입니다. 4억 1,960만 달러의 직접 대출 약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억 가량이 되는 거죠. 성공적으로 재조정하여 수출입은행은 전혀 손실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의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종료되고 기존의 스폰서 컨소시엄 멤버 중 하나인 한국공기업 광물자원공사와 새로운 4억 1,960만 달러 약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니까 요지는 우리가 4천억 가량 투자해서 손해 볼 뻔했었는데 다행히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다 이걸 막아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메리카 수출입은행만 좋은 일을 시켰네요. 그렇죠. 뭐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데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님 지금 막 이런 막 하시네요. 막 저 아름다운 아나운서까지 욕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이 더러운 이명박 정권 무리들. 왕싸가지님 지금 엄청 살벌한 역적 지무리들을 깨끗이 청산하자. 너무 좋습니다. 청산하자. 꼭 청산하자. 제가 구호 외쳤습니다. 예. 그럼 정말 근데 그런 결정을 왜 하는 거죠? 이제 저한테 왜 하냐고 물어보면 정말 이제 깝깝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분들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참고로 이제 이중구 교수께서 이렇게 가끔씩 이제 글을 남기시는 게시판에 보니까 경제학부 이중구 교수님 그 게시판에 올리신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뭐였더라? 바보들인가 아니면 이렇게 돈을 빼먹는 놈들인가, 이렇게 했는데, 애들은 바보일 수 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애들 바보인가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지금 이 시점조차도 부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광물자원공사 내부에서. 디폴트가 아니다. 며칠 전에 저도 이제 국회 증인으로 나갔었지만, 전 사장님, 김신종 사장님이십니다. 이명박 최측근. 자원외교의 선봉. 그분은 이제, 부도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 사장님, 누구시더라? 고속종. 고신종. 헷갈리네. 고신종. 제가 고발한 사람. 그 사장님께서는 부도가 아니라, 디폴트가 아니라 EOD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사장님은 부도가 아니다. 그리고 현 사장님은 부도가 아니라 EOD다. 그래서 EOD가 뭐예요? EOD. 그래서 EOD가 뭐냐고 했더니, 이벤트 오브 디폴트다. 그러니까, 디폴트가 아니고 이벤트 오브 디폴트다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부도라 불리우는 사건이란 거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이제 막 지금 어쨌든 2년 동안 은폐됐던 게 이제 밝혀진 건데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말을 꼬고 말을 뒤틀면서 그거를 숨겨왔던 거예요. 문서들 보면은 EOD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벤트 오브 디폴트인데 그거의 뜻은 뭐냐면은 디폴트의 발생이에요. 디폴트의 발생인데 그게 아니고 디폴트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막 말을 꼬는 거예요. 정확히 법적으로 디폴트의 발생이 EOD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네요. 지금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이거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엄청난 바보였다면 그 자체로도 우리 국내 용납이 안 되고 어마어마한 무능과 부실이니까 만약에 그 돈을 미국에서 빼먹었다, 아니 멕시코에서 빼먹었다, 그래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일설에서는 이명박 이상득 해외 비자금을 그걸로 모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서 부장님?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계속 의혹으로 남는 게 이제 2012년에
4천억, 총 4천억. 그리고 이제 그 대주주가 된 그 즈음부터는 2,500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돈이. 당시 이제 돈을 막 광물자원공사가 막 송금을 해버리면서 어디가 갔는지 모르는 돈인데. 그러면은 바보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엉뚱한 사람들한테 줘버린 거고. 사기꾼이었다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누군가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의혹이고 꼭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총 2조 5천억을 투자한 거죠. 2조 5천억. 2012년에. 총. 저기 볼레오 광산에 그러니까 결국 광물자원공사가. 네네. 2013년 말 현재로 이렇게 지급보증이라든가 담보제공까지 합하면 2조였었고요. 2조 지금 현재 돈이 나간 금액은 1조 5천 가량 됩니다. 네. 그 돈이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여기가 지금 아직도 저기 동강, 그러니까 구리를 캐내는 광산이라는 건데 네네. 지금도 사업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앞으로도 사업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강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은 확실하고요. 네. 이게 이제 이게 18세기부터 개발했던 그 동강 지역이거든요. 이미 여러 번 캐 먹었어요. 여러 번 캐 먹었고 그거를 이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건데 이제 문제가 이제 워낙 많이 캐가지고 이제 노천이 아니고 갱내로 이렇게 채굴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위에 덮어놓은 흙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2008년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고 핵심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나름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데 진단들은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속 사업성도 불투명한 정도가 아니라 감사 보고서에 보면 사업성을 부풀렸죠. 직원들이. 감사 보고서가 확인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조정하는 부풀려가지고 투자를 결정하게 만들고. 근데 그 직원들 몇 명이 그렇게 장난질을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결정한 걸까요, 이것을 그러면? 일단 징계는 3명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감사원 감사 결과로서. 어쨌든 이제 경징계이긴 한데 당시 이제 최고 많이 징계를 받은 분이 그 당시 담당 팀장이 미주 팀장인가 하시는 분인데 정직 3개월 정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사람들의 분위기는 꼬리 자르기 했다라는 이 직원들도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꼬리 자르기 했다는 거고 그 결정 내리는 건 사실상 경영진부터 그렇죠. 그 위에가 결정 내린 이게 지금 1조 5천 원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직원 팀장이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 건데 이제 분명히 이제 사장은 그 경영권자로서 분명한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는 거고 그 윗선이 어디까지 갔는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명박의 최측근이었는데 광물자원공사 사장 김신종 전 사장 그 사람이 자기가 결정 안 했다면 말이 안 되지. 최경환이는 처음에는 석유공 사업했을 때 몰랐다 하다가 말을 바꿨대요, 최근에. 보고는 받았다. 몰랐다 그러면 너무 무능하거나 부실하고 무책임하다고 했더니 보고 받았는데 너무 그 대답도 웃기던데요. 위험한지 잘 알아보고 해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아니, 몇 조를 투자하는데 장관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그래야죠. 근데 지금 최경환에 대한 질책이 쏟아지니까 최경환이 재밌는 말 하고 있다는데요. 내가 그때 당시 친박으로 내가 이게 겨우 끼어넣기로 들어간 거 아니냐. 내가 주도했겠냐. 이거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건가요? 친이가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요 지금? 억울하다 나도 이렇게 부장님 어때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어제부터 약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던데 친이 친박 간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균열 비슷한 모습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를 친이계 쪽에서는 이제 4대강 국조 하지 말고 차라리 광물 이 해외자원 국조를 해라. 그러니까 해외자원 국조는 현 정부의 실세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환 그리고 윤상직 3자 분양관 현재 최소 2명. 재밌네. 그러면 이제 친박 쪽에서는 4대강 국조를 하자. 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친박 쪽에서 아무런 부담이 없잖아요. 4대강은. 그렇죠. 전부가 이제 전직 정권의 문제고 그런 이상한 미묘한 기류가 흐르더라고요. 4대강도 하고 이른바 사자방 해야죠. 사자방이죠. 우리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말 엉터리 정당해가지고 열받을 때 많은데 그래서 사자방 그건 말 잘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지금 방산비리도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100조 정도를 날려먹은 것 같은데, 최대 지금, 아까 웨렌 버핏 17년도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갖고 볼레오는 어때요? 김경희 사장님.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고, 2조 원 가까이 돈이 투자가 됐고, 이제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구리를 캐내도 얼마 안 되면, 그거 팔아봐야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볼레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우리 이제 뭐 김재남 의원실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건데 예. 아까 우리 서준수 보좌관님도 언급하셨던 건데 또 하나 꼭지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예. 2012년도에 저희가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사진을 입수했는데 예. 이 사진들의 변동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돈이 그렇게 수천억이 왔는데 아무 변동이 없다. 플랜트 공사에 2012년, 2013년, 2014년 각각 이렇게 2천억, 4천억, 3천억. 즉, 부도가 발생한 2012년도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수한 사진에 의하면 2012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사진의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 돈은 어디 들어간 걸까요? 이제 이건 밝혀내야죠. 네, 밝혀내야죠. 현재 광물자원공사 측은 한 명인가만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수천억이 가는데. 2012년 9월까지 한 명만 있었습니다. 2013년 3월까지 한 명만 있었어요. 예. 3월까지. 예. 예. 그 다음에 한 명 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견을 이제 점점 그때부터 늘리기 시작하죠. 이런 경우 어딨나, 뭐라게 해요. 나 욕하고 싶은데 참, 방송 때문에 욕도 못 하겠고, 우리 애가 들을까봐. 참아야지. 이런 때려 죽일 놈들, 이런 막 욕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경제성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반론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경제성이 있으면 그래도 좀 나중에 이제 회수가 되면 지금이라도 해보지 않냐 하는데 제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이번에 국회 나가서 새누리당 모 의원한테 좀 이제 그 따끔한 질책을 받았어요. 이 위증을 하지 말라. 그리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누구예요? 어떤 놈이에요? 그럼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어느 의원이었어요? 이진복 의원님이라고 말 못해요. 이진복 의원이라고 말 못하는데 이진복 의원이 김용혁 회장님한테 이중이라고 막 공격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공격은 아니었고요. 공격은 아니었고. 그런 건 받아들일게요. 그런 아주 근거 있는. 근거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울컥하는데 쌍용차도 하면서 우리 서울대 최종학 교수한테 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거짓말 치지 말으라고. 최종학 교수한테. 거기서 국회에서 상임에서 법정에서 쌍용차는 그분은 왜 훌륭하신 분이시죠.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그분은 뭐 막 이렇게 천 몇백억도 미미한 차이라고 하셨던 분이니까. 천 몇백억이 사람이 몇천 명이 잘려갖고 울부짖고 20명 넘게 죽었는데 미미한 차이라 그러면 안 되지.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 치지 말으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로. 저한테. 그래요, 심지어. 답장해 줬어요? 아니요, 꾹 참았죠. 전 답장하면 욕 나오니까.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야죠. 빨리 돌아와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글을 했어요. 구글을 해봤더니 새누리당 내부 문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새누리당 내부의 이 워딩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멕시코 볼레오 동광의 채산성, 경제성 관련. 볼레오 사업 기술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채광된 광물에서 예측치보다 높은 불순물이 함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함. 향후 투자 비용에 대한 회수 가능성을 확신하는 공사 측 담당 관계자는 전무한 상황임. 이건 새누리당 내부의 문건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이 나온다면서요. 부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들 보좌관들이 뭐라고 설명했다면서요. 이제 새누리당 의원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광물자원공사분들이 이건 부도가 아니다. 부도가 절대 아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 의원실 확인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말장난에 불과함.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도는 아니고 이벤트 오브 디폴트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열받아가지고 새누리당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서보좌관님, 그러면 결국 이 결정을 주도한 건 누굽니까 당시에? 결정은 당연히 첫 번째로 이제 김신종 전 사장이 했죠. 이제 그거는 이제 100% 확신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감독 기관이 이제 산업통상 당시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죠. 그때는. 그리고 그 윗선인데 자원외교 지도한 그 분들이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하셨고 이상득 전 의원이 하셨는데 거기까지 연계가
안 됐을 안 됐을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국민적 상식이죠. 그렇죠.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는데. 예, 자원외교 사기 5인방,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최경환, 윤상직. 예. 말 잘 만들어내시네. 예. 5인방. 사기 5인방. 아니, 뭐 지금 뭐 사자방과 5인방이 지금 뜨고 있죠. 자, 본래오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먼저 알려진 건 사실은 저희 석유공사 하베스트 건이잖아요. 네. 하베스트 건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도 한번 누가 요약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할까요? 네, 서부장관님 요약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는 2009년 말에 4조 5천억 원 정도를 석유공사가 빵 하고 캐나다에 있는 이제 하베스트사를 사들인 사건입니다. 이게 당시에 그러면서 막 언론에 막 뭐 자원외교의 승리 쾌거 막 이렇게 나왔었죠. 그렇죠. 이게 작은 액수도 아니고 4조 5천억이니까 당시 이 하베스트사의 시가총액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됐어요. 뭐 그것만 놓고 봐도 한 4배 정도 돈을 더 주고 산 거죠. 거기다가 이제 프리미엄 한 50% 얹어주고 샀고, 이상한 게 기업을 사면은 주식을 사면 되는데 채무까지 사버려요. 채무까지 사버려가지고 합쳐가지고 이제 4조 5천억이라는 돈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시작된 거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계속 얘기나기 시작한 게, 이제 크게 놓고 보면 2개 회사거든요. 하나는 이제 탐사에서 시추해 올리는 회사가 이제 하베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해서 석유를 팔아먹는 이제 정유회사. 그게 날이죠, 이른바 날. 자회사. 당시 이제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됐던 게 이 날, 이거 너무 오래됐고, 옛날에 이거 지금 부도 비슷하게 나가지고 1달러에 거래될 그 정도 건데, 이거를 왜 1조나 주고 샀냐. 이게 이제 계속 문제 제기는 됐죠. 되면서 이제 이렇게 몇 년 지나는데, 어쨌든 이간 회계상으로는 그 날에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작년까지 놓고 보면 한 6천억 정도? 6천억 정도 손실이 벌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올해 8월 1일에 이걸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과연 매각 손실이 얼마냐? 이게 쟁점이 된 거고, 이번 국정감사 때는. 그래서 이제 김경일 회계사님하고 우리 김재남 의원실에서 밝혀낸 거는 매각 손실이 2조 5천? 2조 5천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알려진 건 날만 1조 원 가까이 주고 사서 900억에 판매하니까 9,100억을 날려먹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더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저희한테 9,100억을 날렸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근데 더 된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날이라는 회사가 하베스트의 100% 자회사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하베스트가 날의 100%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그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국민TV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똑똑하실 테니까 하베스트의 투자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는 건데 뿐만 아니라 하베스트가 날에 대해서 채권도 1조 7천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베스트가 날로부터 받을 돈, 그동안 빌려준 돈이 1조 7천억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팝니다. 이번에 매각할 때 그걸 얼마에 파냐면 1불에 팝니다. 1불. 그러면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1조 7천억을 1불에 판다. 이거에 붕괴하는 건 나중이고 그럼 손실이 얼마입니까? 1조 7천억이죠. 물론 정확히 하자면 1조 7천억 마이너스 1불이 되는 건데 손실이 1조 7천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똑같습니다. 아까 광물조항공사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손실이 6천억이다. 아니면 손실이 없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해요. 석유공사에서요. 이건 그런데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1조 7천억에서 1불 빼면 그게 손실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하겠냐고요. 제가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 매각하는 게 이제 하베스트가 자회사인 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 그것이 이제 이제 매매 계약의 대상이고 제3자와 그 다음에 하베스트가 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 이게 2개가 이제 거래 대상이에요. 거래 대상이고, 이 채권은 1조 7천억 원, 이것을 1조에 팔았다.
아니, 이제 일부에 팔았다 그러면 1조 7천억 날라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주식은 원래 살 때 그게 1조에 샀다고요. 그걸 이제 얼마에 팔았냐 했을 때 저쪽에서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한 900억 정도에 팔았다. 그러면은 1조 빼기 900억 하면은 한 뭐 대충 이제 9천억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조 7천억 원 더하기 9천억 원 하면 2조 6천억 원 정도 돼요.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2조 6천억 원이 그 맞는데 그냥 쉽게 그냥 2조 5천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게 손실 규모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 석유공사는 그 일부에 팔았다고 인정했어요. 인정했어. 채권을 일부에 팔았다. 그러니까 손실로 그래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1조 7천억 원 전부 다 손실로 계산하지는 못하겠다. 복잡하긴 한데 자기들이 샀을 때부터 발생한 채권만 그게 이제 6천억 원이죠. 네네네. 그게 6천억 원 부분만 이전에 있었던 채권은 아니고 새로 생긴 채권만 우리가 저기 손실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게 이제 6천억 원. 그래서 플러스 이제 9천억 원 아까 주식차에 9천억 원 플러스 6천억에서 6천억 하면은 1조 5천억 원이 실제 손실이다라고 그 사람들이 인정한 건 거기까지. 1.5조도 어마어마한 그걸로도 때려죽여야 될 놈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제 그런 변명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주장하는 2조 5천억 원이 아니라 1조 5천억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저는 이제 심각하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이런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국감장에 이렇게 증인으로 갔는데 지금 그 사장님께서 석유자원공사 사장님께서도 이제 같이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우리 그때 김재남 의원님이 이제 질문을 했거든요. 채권은 얼마를 파느냐 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뒤를 쳐다보고 이렇게 직원들을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채권이 매각 대상이라는 걸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석유공사 직원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석유공사분들 카톡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김재남 의원께서 채권을 얼마치 팔았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석유공사 사장님 뒤를 쳐다보고 이제 카톡을 올리더라고요. 야, 뭘 팔았단 얘기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첫 번째 대답은 우리 판 거 없다. 뭐 이런 게 나오고 한참 뒤에 채권 1조 7천억 원도 팝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베스트가 문제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그중에서 날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문규 사장님 그것도 파가지 않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이 매각 대상이다 아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얼마에 팔았냐 이제 김재남 의원께서 1조 7천억 원의 채권을 팔았다. 그리고 너희 그거를 얼마에 파느냐 하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또 카톡을 봤죠. 얼마에 팔았냐 이렇게 막 보내더라고요. 그랬더니 안 팔았다 이런 것도 하다가 나중에 또 일부 나오고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아까 볼레오에 대해서 부도다 아니다 이옷이다 이런 논쟁이 있고 석유공사는 지금 하베스트 자기들이 다 계약을 체결했고 신문에서 매일 두드러 맞는 건데 채권을 얼마에 팔고 얼마치를 팔고 손실이 얼마고 이것도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서민규 현 사장, 강용원 전 사장 일단 우리가 고발은 했는데 그러면 하베스트는 석유공사가 완전히 인수한 거죠. 하베스트도. 네네네. 그럼 지금 하베스트 100% 지분인가요, 석유공사? 예, 100% 지분. 100%. 그러면 아무튼간 하베스트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한 거니까 손실이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손실이죠. 그걸 누가 손실이 아니에요? 예, 주식 채권 다 날린 거니까. 그러면 하베스트는 어떤지 하베스트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또? 사실 하베스트가 탐사해가지고 이제 저기 시추하는 데인데 사실 이번 짧은 국정감사 기간에 그쪽은 못 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의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여기가 아직 이제 제대로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뭐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국정감사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한번 보면 그대로 또 문제가 보이고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반복되더라고요. 아마도 지금 뭐 단어는 못하겠지만은 하베스트도 지금 상황이 어떤가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PD수첩에도 나오고 일본 언론에 나왔던데 캐나다 언론에서 한국인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있냐고 칼럼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다음에 캐나다 사람들은 봉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시간에서 이제
저기 부실 기업인데 예. 1조를 주고 막 사주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면서도 너무 황당하니까 칼럼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또 누가 주도한 건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건은 좀 이제 다른 이명박 자원외교 사기 사건 5인방. 예. 가스공사나 광물장공사하고 좀 다른 케이스인데 이게 이제 그 MB 정부가 이제 그 일단 자원외교 시동을 건 거는 그 인수위 때부터 걸었잖아요. 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석유공사 대용화 방안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석유공사의 19조를 때려 붓겠다. 이 방안이고, 그러니까 석유공사 같은 그게 이제 그거를 위반한 주역이 바로 현재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윤상직 장관이 무슨 그거를 해외 자원개발관인가 기였죠 당시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뭐 돈을 막 몇 조씩 막 몇십 조씩 주겠다. 나가서 해라. 그러니까 막 이게 사실상 이게 하베스 같은 경우도 한 300조면은 한 500조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을 갖다가 10배나 되는 4조 6천억 이렇게 늘고 빵 사버리는 거고, 이건 이제 석유공사 건은 정부가 이제 뒤에서 돈 밀어주겠다 하면서 좀 약간 무식하게 발생했고, 에너지 기름 한 방 안 나는 한국이 이제 해외에서 사실상 이제 석유를 개발한다. 뭐 쾌거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명박이 사기를 친 건데 UAE 원전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 한 건 무슨 UAE 원전을 뭐 수주를 했다 뭐 이렇게 시작했죠. 처음에는 에너지 외교가. 첫 시작은 이라크 크루드가 크루드 뭐였죠? 뭐 유전 개발권을 따냈다. 유전에 그때 인수위 당시에 크루드 자치정부 그 수반격이 되는 사람이 와요. 오면서 이제 자원외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전부 그런 것도 다 사기죠. 지금 크루드도 그렇고 UAE 원전도 그렇고 지금 그 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저희가 그걸 이제 파악한 걸 이제 쭉 뭐 이렇게 하베스트나 이렇게 볼레오처럼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정리를 못했는데 지금 이제 뭐 솔직히 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성격을 그 2008년 11월 그러니까 우리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본격적으로 할 때인데요. 5개 탐사 광구 한 번씩 들어보십시오. 바지안, 쌍가우노스, 쌍가우 사우스, 쿠시타파, 하울러 이거를 우리가 2조 원에 이제 계약 체결을 합니다. 2조 원에.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에서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사이닝 보너스를 줘요. 서명 보너스. 일종의 이제 전문 용어로는 뽀찌를 주거든요. 뽀찌. 야, 재밌다, 뽀찌.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니까 계약했다는 이유로 2천억을 주고 저도 이제 그 3.1회계 법인이 감사 보고서를 쓰는데 야 진짜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서명 보너스 2천억. 그리고 여기가 서명 보너스 2천억 줬죠. 그 다음에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뭘 주냐면 현금 1억 불을 커패시티 빌딩 페이먼트로 지급. 또 얼마 지나서 반납 대가로 이게 아까 2조 원을 투자하거든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2조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이게 사업성이 다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이제 포기하고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납하면서 반납 대가로 또 1,000억 주고. 이게 지금 보면 뭐냐면 개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약했으니까 2,000억 주고요. 계약을 한번 변경했다고 1,000억을 주고요. 계약을 반납했다고 1,000억 주고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서 4,000억을 줘요. 크루드 유전. 지금 보면 이제 뭐냐면 제가 한번 이게 뭐가 도대체 이루어지고 있냐. 어디로 갔을까? 그쪽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이루어지겠다 해서 제가 뭘 한판 살펴봤냐면 우리가 이제 SOC를 지어주기로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2조 원에 그것도 포함되는 건데 그 SOC 건설 사업을 우리 포스코가 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2008년 11월에 계약을 하고 그럼 포스코가 과연 얼마나 했는지 보자 하고 포스코 감사 보고서를 봤더니 2013년 말에 5%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현재 2008년도로부터 지금 6년이 지난 시점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 석유가 국내로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2천억을 주고 석유가 안 나오고 있어요. 석유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바보입니까? 퍼준 겁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부패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게 다 문제도 있는 거죠. 이 건이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 시절이니까 한 2, 3월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자치정부 수반인가가 누군가 와서 MOU 체결하고 이게 이제 10월, 11월이네요. 이때 이제 본계약이 들어가면서
광고 이제 4개, 5개 광고에 대한 그 탐사권, 그 시추권 이런 것들을 받아오는 건데 현재는 다 날라갔고 1.5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그렇죠. 그런 거고, 사실상 0.5 부분은, 거기가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는데. 0.5가 뭐더라? 그거는, 사실상 날라간 거예요. 날라갔다고 봐야, 자기들은 뭐 아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날라갔다고 봐야 되고, 유일하게 하나 올 6월 달인가에 뭐 발견했다 한 게 있어요. 그것만 남아있다 보시면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한 지분이 아마도 5% 내지 10%밖에 안 될 거야. 네, 5% 내지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업도 이게 뭐 정리하자면은 4천억 뽀찌 주고 돈 다 날린 사건. 이명박. 그러니까 이놈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때려 죽일 놈들은 계속 욕밖에 안 나오는데 가스공사 혼리버는 또 어떻게 되는 거 또 있잖아요. 가스공사 혼리버. 혼리버도 있죠. 네. 그것도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지금. 하베스트 볼레오 가스공사 혼리버. 혼리버가 이렇게 세계지구에 투자하죠. 제가 지금 이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세계지구에 투자를 합니다. 총 1조 가량을. 그래서 거기도 역시 3개 중에서 2개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접었습니다. 우미아하고 혼리버하고 웨스트컵뱅크 캐나다의 3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이제 그 광고가 여기도 여러 개인데. 혼리버가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간 광고고, 현재 생산도 되고 있는 광고고,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에 있는 건 대부분 셰일가스예요. 당시에 이것도 이제 2009년 경인데 들어간 사업인데, 막 셰일가스, 우리도 가서 뭐 셰일가스 갖고 와야 돼 이런 붐이 일던 막 이런 때에 들어간 거예요. 광고는 크게 뭐 총 합치면 5개 광고 되는데 대표적인 광고가 현재 생산도 되고 있는 게 혼리버. 혼리버 광고고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4개 패드라고 해가지고 뭐 4군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현재. 나머지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끝났고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게 지금 이제 생산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생산되는 규모 자체가 이게 이자값도 안 되는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나오네요. 매출이 400억. 1조를 투자해서 매출이 400억입니다. 이익이 400억이 아니라 매출이 400억.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익은 약 76억 정도 된다는데요? 그러면 그걸 예상 10년 해봐야 760억. 100년 해도 7,600억. 그러니까 1조를 투자했을 때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라면 그러니까 70매덕 은행에만 넣어줘도 이자가 몇십억씩 이자보다도 안 된다고 나와있네. 그러니까 그렇죠. 야, 어떻게 이건 또 누가 주도했나요? 이건 이제 가스공사인데 주광수 전 사장인데요. 그리고 이제 현 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 이제 그 해외 자원 파트의 이사를 맡아서 기한을 직접 올린 사람인데 당시 그러니까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석유공사 빵빵빵빵 하고 뭐 막 하고 있으니까 이때 뭐 자기들도 이제 나가야겠다 나가서 해가지고 이제 셰일가스 얼마나 이름 좋아요. 뭔가 미래의 꿈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쫙 나간 거죠. 이것도 이제 지분 50%를 취득한 건데 그 가격이 이제 1조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그거 샀어. 50%를 샀어. 그 다음부터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그때 캐나다사가 알아서 운영하겠죠. 나도 버리고 사실상 자기들은 뭐 거의 뭐 신경 쓴 것도 없고 그래 놓고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이 셰일가스 문제는 가격 전망을 정말 황당무계하게 한 거예요. 가스 가격 2배 뛴다. 현재 기반으로 해야지 앞으로 2배 뛰니까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커다란 문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출 400억, 500억 많이 해봤자 많이 쳐준다고 500억 해도 이제 뭐 이자값도 못 내는 상황이 된 거고. 가스값 2배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죠. 아니 어떻게 전문가란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엉망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맞춰준 거죠. 하베스트 실사보고서, 메릴 린치가 작성한 실사보고서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맞춰준 그 메릴 린치 보고서, 메릴 린치가 뭐, 이명박 측근 아들이 근무하고 있죠. 그렇죠. 김백준. 네네네. 아들. 뭐, 한국지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투자공사도 메릴 린치에 1조 원 또 투자하고 그랬던데. 아, 그래요? 그건 뭔가요, 또? 글쎄요. 뭐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이사들이 처음에는 안 된다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화 몇 통 받더니 다 갑자기 찬성으로. 지금 그 투자공사 있잖아요. 아주 이상한 사장이 있는데.
그렇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게, 그러니까. 때려 죽일 놈들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계속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경제적 타당성은 말 그대로 객관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 틀어지기 시작하면 기업이 하나 망해버리고. 사실상 이 세계 공기업은 진작에 망했어야 될, 현재로 보면은 망했어야 될 텐데. 한 거 보면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니 없니에 대한 객관적인 것으로 놓고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자. 거기에 꽤 맞춰주라. 빵빵 터뜨리고. 그렇죠. 더 기가 막힌 건 그러면서 당시에 뭐 엄청난 성과인 것처럼. 그렇죠. 당시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새누리당이 대통령께서 자원외교로 바쁘다. 정말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근데 나라에서 엄청난 나쁜 일을 지금 한 걸로 지금 밝혀졌는데 대선 앞두고는 숨긴 거죠. 이런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서로 숨긴 거죠. 저도 이제 그 부분에서 볼레오가 전형적인 예라고 생각하는데 볼레오가 부도가 터진 게 2012년 4월이거든요. 그때 총선 시점 그리고 대선을 앞둔 시점. 그랬을 때 과연 걔네들이 부도라는 것을 오픈하고 우리 자원외교의 어떤 광물자원공사의 투자 사례가 전형적으로 망했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그걸 혹시라도 은폐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을까? 그런 좀 그래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계속 더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사버리고 네. 부도 사실 알리기 숨기기 위해서 네. 뭐 내가 총에 않았을까? 맞은 걸 알리지 마라고 하신 이순신 장군님도 아니고 우리가 부도는 사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작전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명박이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나라를 팔아먹으면 완전히 매국노네 매국노. 이제 구속되는 거 그러면? 그래서 정의당하고 참여한다 민변이 고발을 한 거죠 일단은. 세공사 전현 사장. 왜 이명박은 뺀 거예요 이번에? 그거를 저희한테 물어보고. 이명박, 최경환 등등은 추가로 검토해서 고발을 이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열받죠? 잠시 쉬었다가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진걸 참여연대 팀장이 진행하는 안진걸의 으라차차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목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금 그 광고 들으셨죠? 이명박 목소리 흉내내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 광고 빼세요. 아나운서님. 김용민 PD가 이명박 흉내도 내요? 하다 별걸 다 한다 이제. 선거 나가서 떨어진 이유로 그렇게 된 건가? 네, 아무튼 이명박만 생각하면 저는 자다가도 분노가 치솟더라고요. 뭐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철저히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열받게 하는 정부가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뭐 난리죠. 카노님 한마디로 날강도 사기꾼에게 나라를 손에 쥐어준 꼴이니 오인방을 비롯 관련자 전원 구속 수사해야죠. 이건 최대 국가 사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전문가였는데 전두환 노태우가 그렇게 기업을 삥을 뜯고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삥 뜯은 게 그래봤자 비자금 총 1조 원대쯤이었고 쓰고 남은 게 4천억 원이었다. 근데 4,500억 정도 되었잖아요. 요건 뭐 지금 몇십 조니까 회의에서 비자금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서보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도 여러 차례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해외로 돈이 나가면은 추적이 불구하고 어디로 샜는지 이게 이제 특히 그 볼레오 건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나을 건도 이게 그냥 완전 상장 폐지가 돼버리면서 100% 자회사가 돼버리면서 그 돈이 정말로 그게 뭐 손실이 난 건지 아니면 손실 나갔고 어디로 갔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해외로 나가버리면은 추적이 안 돼서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어찌든 받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몇천억이 증발해 보이는 게 있으니까.
신혼범님께서 푸핫 이렇게 올려주시고, 마타리님, 재밌는데 명박의 목소리. 그렇죠. 우리 김용민 PD님 한 건 뭐래도 예쁘죠. 에라이님께서는 아주 박근혜 치하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봤자 부질없다는 거 다들, 아니요. 근데, 그래도 떠들어가지고 박근혜가 이명박을 구속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럼 또 이명박 세력이 박근혜를 치게 만들어서 자존감 빠지게 해서 망하게 해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살고 있거든요. 문강님께서 꼭 지발 좀 잡아서 발벗게 살게 해주세요. 힘. K13님께서 특공대 조직과 경험 부채할 것 같다 그러는데,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두 분 선배님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 체포결사대, 전노 체포결사대 생각나죠? 네. 처음에는 전두환 유순자 체포결사대, 네. 그 다음에는 전두환 노태우 우리 이명박 체포결사대 만들어야겠네. 요즘 어딨나요, 이 사람? 어딨죠? 다 그냥. 뭔가 자기가 문제가 될 걸 알고 가만히 있는 거로 한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조용히 살고 있죠. 아나운서님, 네. 지금 이명박 어디 있는지 추적 좀 해주세요. 우리가 이 사람 반드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거의 이걸 다 사실은 이 정도 몇 10조 원의 정권 차원의 기획 사업인데 이건 대통령이 결제 없이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사업이면. 그렇죠. 이 사업 자체를 정권 차원에서 시작한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몰이를 한 거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몰이하면서 이쪽 현대건설 사장 하면서 이래저래 돈 흘러가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의혹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건 100%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그렇죠. 근데 이 MB가 무슨 자서전? 한미 FTA 4대강 사업의 경험을 자서전으로 담아? 그래, 감옥에서 열심히 써라 그러지 뭐. 그럼 되겠네. 감옥에서 편안하게 쓰시라고. 아까 UAE 원전 얘기 나왔는데 그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해서. 그것도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이것도 이제. 끝이 없네, 끝이 없어. 대표적인 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겉모양으로 보면은 정상적으로 가서 지금 원전 만들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번 의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렇죠. 올 초에 세월호 사건이 참사가 벌어졌어요. 참사가. 우리 전체 나라가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두 달 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우리 소방 해경 해체하겠다. 그리고 국가안전처 만들겠다. 관피와 척결하겠다. 딱 그 말하고 UAE 갔다 옵니다. 그것도 그 원전 착공식에 간다고. 딱 1박으로 딱 갔다 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세월호를 UAE로 덮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상하죠. 왜 뭐하러 갔을까? 근데 이제 일단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좀 이제 계속 파고 신경 쓰 있게 보낸 게 사과하러 가지 않았나 싶어요. UAE. 아시다시피 그 원전 비리해가지고 위조 부품 건으로 작년부터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부품이 위조 부품이 그 UAE 원전에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밝혀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항의가 심지어 들어왔겠죠. 대통령이 뭔가를 보장해 달라. 아랍에미리트에서 당신들 지금 우리한테 무슨 짓 한 거냐 하면서 그러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한 걸로밖에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자료도 여러 가지 받아서 하고 있고 확인도 일부가 되고 있고 실제로 UAE 쪽에서 그쪽 원전 사업자들 쪽에서 원전 위조 부품 건을 검증도 했었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돌아갔어요. 네. 다른 때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국가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한 게 결국 이것도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편드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벌려놓은 것을 이 국가적 망신을 어쩔 수 없이 세월호 참사의 와중에서 가서 이게 또 어떻게 또 다독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황당하네요. 지새끼 킬러님께서 자원외교 꼼수 BBK야 판박이 수법이다라고 정봉주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셨다는데 썰전에 이철희 선생은 그 이명박 월세 1,300만 원이나 되는데 그걸 지금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요. 전직 대통령 이후에 관한 법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나 본데 그것도 열받는데요. 그러네요. 아무튼 계속 추적을 해. 일단 UAE는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면 또 지금 터지고 있는 게 지금 의원실에 준비하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지금?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71건 정도가 됐는데 71건. 그리고 네. 뭐 MOU를 맺은 거. 실제로 들어간 게. 실제로 돈이 들어간 게 71건. 실제로 시작한 사업이 해외 자원개발사 71건이에요. 예. 놓고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파서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한 것들이 이제 3건과 이라크 건 정도가 되고 이라크 건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뭐 하진 않았지만은 쿠르드 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사실. 71건 중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그 석유공사가 이라크에 하나 들어간 거 그거 한 건 정도밖에 뭐 돌아가고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칭찬도 해야 되니까 아까 저 계속 지금 초반에 욕한 거 지금 후회하고 있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예, 회계사가 나쁜 회계사 법인을 개새끼라고 회계라고 욕하였다. 칭찬 한 번만 오늘 야마입니다. 저희 71개 이렇게 투자 중에 하나 성공한 게 보이더라고요. 석유공사. 근데 이제 정말 이게 수익력이 대단해요. 괜찮아요. 뭐 칭찬할 만한 내용인데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회수하는데 금액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4천억을 투자했으면 제가 숫자 기억은 안 나는데 4천억을 투자했으면 매년 상당한 양으로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리미트를 걸어놨어요. 제한을. 너희는 4천억을 투자했으니까 총 회수 금액이 5천억에서 멈춘다. 이런 약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스공사 건이죠. 그것마저도 뭐 황당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나 잘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제한이 걸려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정의당이 지금 요 문제로 열심히 하고 있죠, 보좌관님.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새정치민주연합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에서 분노하신 분들은 이참에 뭐 제가 특정 정당을 뭐 응원하는 건 아니고요. 진보 정당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고 저도 예전부터 이렇게 정의당이나 녹색당 같은데 후원금도 보내고 그렇고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응원할 가치가 있고 또 이렇게 진보 소수정당들이 화이팅하면 저 마던니격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는데 이번에도 그랬어요. 정의당하고 김재남 의원이 열심히 하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뛰어든 거잖아요, 다시. 그래서 뭐 그 MB 자원외교 진상규명위원회도 만들어가지고 위원장을 노영민 의원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때요, 보좌관님 지금 국정조사를 저쪽에서 받을 것 같나요? 지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새누리당이요. 이게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지금 공무원연금법하고 이게 지금 연계해가지고 지금 협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 사실상 별건인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게 있고 그게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제일 야당이고 이제 130석 정도가 되는 당이기 때문에 이걸 좀 크게 좀 이제 좀 푸시를 지금 뭐 5석 정당이 해봤자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그래도 우리 정의당에 노유진 있잖아요. 그 유명한 노유진. 그래서 민주당이 또 분발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동안 점수 까먹은 거 이거라도 제대로 대응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하고 사실 범야권이 다 잘 떼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정권의 폐악에 맞서서 싸우려면 그런 차원에서 전에 MB 이 자원외교 사기 사건이 굉장히 좋은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야권 간의 공조도 회복하고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또 국민적 공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분노가 쌓여서 그렇죠. 이게 4대강 사업보다 돈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4대강 강바도 왔지만 이건 MB 주머니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 내생각님이에요. 내생각님 나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제 생각은 날린 것보다 챙긴 거 훨씬 많다고 봐요. MB가 자기 주머니로. 자원에게는 겉껍질이었다고 봅니다. 저랑 생각이 똑같네요. 혹시 내가 올린 건가요? 제가 안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의당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보좌관님? 저희는 뭐 정의당은 이제 당 차원에서 지금 이제 MB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당 대표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움직이시고 앞으로 이제 계속 그 국정조사는 반드시 돼야죠. 반드시 되기 위해서 그렇죠. 국정조사 반드시 해주시고요. 우리 으라차차 경쟁 팟캐스트에 노유진에도 이거 한번 나갔나요? 한 번 나갔죠. 본래요건으로. 본래요건 한 건으로. 저번에 저 노유진에서 연락 와갖고 전화로 인터뷰 한 15분 했어요. 그래서 노유진 화이팅! 정의당 화이팅! 그랬더니 그냥 진중권, 유시민, 노회찬 세 사람이 그냥 자지러지고 웃더라고요. 아니야, 이거 앉은 걸 너무 웃기다고 막 하면서. 사실 제가 엄청 웃긴 사람인데, 으라차차가 항상 이슈가 심각해가지고 별로 웃기지 못한데 말 많이 하다가 말 많이 하다 맨날 혼나요. 근데 그래도 오늘은 두 분이 말 많이 했어요. 자.
어떻게 경륜 의사님. 네. 근데 그러면 아까 전에도 회계사 이야기 나왔는데 네. 이 공격도 다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그럼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진즉부터? 그럼 뭔가 이상한 거 불법이나 부실이나 부당을 발견하면 이걸 국민에게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없나요? 자동으로 알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의문인 게 예를 들어 볼레오를 예를 들면은 이 부도났던 사실, 디폴트라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김재남 의원실에서 최초로 밝혀낸 건데, 과연 알아낸 것도 우리가 처음이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자회사들의, 그렇죠. 광물자원공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그 자회사인 이 볼레오 강산의 감사 보고서를 봤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디폴트 발생했다는 것을 알 텐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돼 있냐는 거 하면, 날도 그 하베스트와 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하베스트의 감사 보고서에는 그런 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 캐나다 KPMG 감사 보고서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2011년도에 여기는 이제 초과 수익력이 없어서 영업권을 전액 상각해 버린다. 9천억에 달하는. 왜 그런 게 우리한테는 없냐는 거죠. 우리 회계 감사 보고서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자기들 회계를 해가지고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는 제도적으로도 기업 회계라든지 공기업 회계하시는 법인이 회계를 했는데 문제가 많다. 그러면 국민들이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공시 제도를 통해서 공시가 그렇게 하게 되죠.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고 오늘 회계사들 욕한 김에 계속하면은 정말 부끄러운 단면인 거죠. 근데 우리 회계사님들 중에 좋은 분이 많이 있는 거죠. 최입 회계사님도 있고 우리 회계사님. 막 이름 다 말해볼까요? 민주 회계사 이런 거 안 만드나요? 왜 우리 그게 안 될까? 아니 민주 진보 회계사 연대 이런 거 만들어야죠. 민회련. 저도 민변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번에 무슨 맑은 회계사에 이런 거 만든다고 하던데요? 우리 맑은 지금 사실은 5시부터 대방역에서 모여서 이렇게 모임 갖고 있어요. 아 끝나고 이제 가시면 되겠네요? 안 가려고요. 아 왜요? 열받으니까 소주 한잔 할까요? 아 예 좋습니다. 이거 그 회계사무소뿐만 아니라 감사원도 문제예요. 감사원도 지금 3년째 지금 이거 감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감사원이 또 황당하죠.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아마 했을 텐데 다 1년씩 단위로 들어갔어요. 내용들 보면 상당히 접근한 내용이 있어. 그렇죠. 뭐 적발해놓고 근데 뒤에 보면 이상하게 가버리고 뒤에서 그냥 봐줘버리는 본질은 다 숨겨놨어. 이 부도났다는 거 숨겨놓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메릴 린치가 급조했다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책임 문제는 없어져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감사원도 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감사원이 우리나라 감사원이 저번 옛날 감사한 거 보면 4대 강사업도 얼마 전에 총체적 파탄이라고 그랬잖아요. 총체적인 모순덩이라고 했는데.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권 눈치를 보면서 이번에 세월호 때도 청와대 감사를 무슨 자기들이 가가지고 잠시 이렇게 아련하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봐주려고 아예. 이번에 이 건을 보면서 봤더니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중요한 건들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난 다음에 발표하더라고요. 그거 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문제가 됐죠, 그래서. 그래서 감사원이 됐었나요?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하러 청와대 보고를 합니까? 근데 그게 이제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청와대에 소속된 기관이지만은,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해야지 그거를 나중에 가서 보고하면은 말이 되는데, 미리 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럼 이제 국회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라는 댓글을 통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MB정권의 실정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 사실 우리가 50 청문회 했는데 이명박 청문회 해야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오늘은 자원외교. 그다음 불법 민간인 사찰이 있었죠. 내곡동 사기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4대강. 이것만도 지금 4대강도 1년에 지금 또 우리 김진남 의원님 환경 전문가잖아요. 보좌관님. 그렇죠. 1년에 5천원씩 들어간다고요? 4대강 관련해서? 그것도 유지 보수 하려면 또 그런 식으로 돈이 들어가고. 어떡합니까, 이거 나 그러니까 이게 좀 농담이 있었잖아요. 농담이 뭐가 있었냐면은 4대강 깔아놓고 이게 공사하니까 이제 GDP 이제 올라가고 나중에 걷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또 GDP 올라간다고 그럴 거란 농담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명박을 근데 여기 재밌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 네티즌께서
다시 시장님께서 분노가 갈 곳으로 한 거고 MC몽에 가니 뒷골 땡긴다고 그러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MC몽 문제도 뭐 실망하실 수 있죠. 우리 당회자는 뭐는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에너지를 MC몽에 쓸 필요는 없죠. 지금 이명박과 박근혜가 저지른 온갖 폐악에 맞서서 제가 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 그렇고 그러면 이제 4대강이 또 그렇고 지새끼 킬러님께서 계속 올려주시네요. 이 나라는 제대로 된 혁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절대 불변한다. 혁명해야죠. 뭐 민중혁명이 어렵다 하면 우리 시민혁명이라도 해야 될 상황이고 오늘 댓글들 많이 남겨주셔서 고맙고 오늘 이렇게 저희들이 이 자원외교를 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널리 알려주시고 특히 김경률 회계사 같은 정의로운 회계사님이 있고 또 정의당 김재남 의원 같이 이런 사건을 맹추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너무 이제 정의남의 김재남 의원님은 또 중소상공인 살리기 위원회도 맡고 계시잖아요. 예.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또 제 동생 대기업 해외 영업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 국제 호객님으로 통한대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만만하다는 거죠. 정말 한 거 보면은 국제 호구예요.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스트리브랭이 오죽하면 우리가 4천원 얼마 손실 올라가는데 코레스 한국 광물자원공사 다 따놔줬다. 고만 놈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진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국정조사하고 검찰 수사 들어가고, MB 청문회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서 더 계획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얘기 나왔듯이, 이게 MB 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게 있는데, 잊어버리면 될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다시 이거를 옛날에 쌓였던 분노를 다시 끄집어 올려서. 만약에 해외 비자금을 조성했다. 그래서 그게 걸렸다 그러면 환수라도 그거라도 환수시켜서 우리 서민들에게 나눠줘야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라도 해야죠. 그리고 뭐, 원내에서는 이제 국회 안에서는 일단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보면은 문제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현 정부나 이런 게 이제 피해 갈까 봐 가지고 이제 조용히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제 뭐 국회 차원에서는 뭐 그 뜻 있는 분들이 좀 힘을 좀 계속 모아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보통은 이렇게 지난 정권의 그런 죄상들을 낱낱이 밝히면 자기 인기도 올리고 그러는데 그쵸. 박근혜는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단단히 지금 이명박한테 신세를 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서 본인의 당선을 도와줘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회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생각이 없어요. 아니 전국의 회계사들의 회계를 촉구하시는 분이 이명박 박근혜 커넥션은 생각이 없다면 어떡합니까? 제가 진짜 다음 주에 쌍용차가 이기고 나면 그때부터 막 하고 싶은 말 다 할게요. 지난 정권의 비리를 완전히 지금 숨겨주고 있잖아요. 저희가 예를 들면 불법 민간인 사찰은 YTN 노동조합이 우리 뉴스K 진행하시는 노종면 앵커가 직접 고발했어요. 그다음에 민간 내곡동 사저 사기 사건 10억 정도 땡겨먹으려도 걸린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 그건 참여연대가 고발해놨어요. 그다음 4대강은 또 우리 환경시민단체들이 고발해놨어요. 사반수 고발이 들어가 있거든요. 수사를 안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그 신한은행 사태 옛날에 랑찬 200순위 짜고 신상호 몰아낸 사건. 그것도 이명박 정권 시절의 비리인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박근혜 정권이 조직적으로 이명박에 대해서는 사인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석이 지금 법조계 안팎이. 검찰에 신호를 주면 검찰이 그냥 개가 돼서 그냥 바로 MB한테 달려가서 물어 뜯을 텐데 그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한테 하듯이 했으면 이명박은 지금 감옥 뭐 1000번, 10,000번 가 있죠. 10분의 1만 해도.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해도 100분의 1만 해도 저기 정가에서는 어떻게 분석이 되겠어요, 부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정권에 대한 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게 이제 지금까지였는데 지금 안 돌아가고 있고 이번 자원 외교도 놓고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 정권이 다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제 은폐한 거잖아요. 지금 은폐하고 이제 적당히 꼬리 자르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신사라서 그런지 그렇게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때 이미 이 부도 사실을 숨겨달라고 박근혜 진영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총선 대선 앞두고는 아무튼 다 숨겨놔라. 4대강도 숨겨놓고
불법 민간인 사찰도 최대한 숨겨주고 이 부도도 숨겨주고 자원외교도 대신에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총독에서 도와달라. 이렇게 했으면 전 정권의 범죄 공범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못 밝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싶어요. 그러면 결국 MB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박근혜 진영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제 확장할 필요는 그렇죠. 없고 지금으로서는 확장할 필요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이명박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집중하자. 그것이 대한민국을 또 새롭게 만든 힘이 된다. 자, 거의 끝나갈 때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TV 괜찮죠? 네. 예, 으라차차는 엉망이지만 국민TV는 진짜 괜찮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힐링이 된 게 막 구속 막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예, 다들 지금 저기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이명박 구속 그날 생각하면서 그나마 조금 좀 웃으시기 바래요. 다들 힘드셨잖아요. 댓글도 좀 시원시원하게 남기시고 뭐 이명박 아까 전에 3일 회계법인 개새끼라고 하셨는데. KPMG, 삼정 죄송합니다. 삼정 KPMG 개새끼라고 했는데, 한소리님께서는 또 온세훈 개새끼죠, 온세훈도. 아주 때려죽일 놈이죠. 세상에, 홈플러스한테 돈 받아 구속됐잖아요. 국정원으로 구속돼야 되는데, 아무튼 비리가 많은 사람인데. 자, 서준석 보좌관도 마무리 인사해 주십시오. 예. 저희도 저희 있는 위치 속에서 열심히 MB 구속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분노를 사귀지 마시고. 그렇죠. 외부로 표치를 할 때.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 되라고 DJ 버렸잖아요. 욕합시다, 욕해. 공정방송의 화팅 이명박 개새끼. 이분은 이명박이 아니야. 이명박을 욕했기 때문에 괜찮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잘 지켰어요. 이명박 개새끼. 괜찮습니다. 대리기사님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욕도 하고, 투쟁도 하고 마음껏 분노합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